자, 오늘 뭐 빗세랄 이제 나갈 건데 그 전에 건강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몸을 이해할 때 세포를 이해하지 않고 건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세포가 건강해야 되는데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선 영양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포가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이나 세포가 안에서 ATP 작용을 한다거나 자가 포식을 한다거나 자살행위를 할 때 이런 영양을 통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본인이 자기 치료를 할 때, 자가 포식을 할 때도 이런 영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각종의 구성물들을 세포 안에 있는 리소좀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세포 외막이나 여러 가지 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먹는 영양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영양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 탈이 없는 튼튼한 상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네. 그 중에서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피부도 상피세포, 혈관도 그쵸 세포, 뼈도 세포, 각 기관들도 다 세포, 뇌도 세포, 전부 다 세포인 거예요. 그 세포가 얼만큼 건강하냐가 우리의 건강을 얼만큼 유지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세포가 이루어서 뭘 이루나요?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을 이룬 게 우리의 각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이제 계통을 이루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가 있고 폐가 있으면 계통은 뭐 호흡계, 소화기계 이렇게 나뉘듯이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다 모였을 때 결국 우리의 신체가 되는데 다 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건강하지 않다는 신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골격적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뭐 염증이 생기고 어떤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다 이게 뭐냐면 세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대략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데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얼만큼 균형 있게 충분하게 공급해서 하느냐가 세포의 건강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일정한 자극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신체 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요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 또한 이런 영양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린 다른 영상에서도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제 영양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위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그 다음에 배설인데 소장에서 막바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간으로 가서 대사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죠.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 가서 소장에서 이제 그 흡수를 하거나 혈액으로 보내지게 되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세포가 필요하는 영양이 그럼 뭐냐? 단탄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단탄지. 근데 얘들 탄수화물은 포도당, 그야 말 그대로 세포가 에너지, 대사작용할 때 쓰이는 순수한 물질인 거죠.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백질은 그 이외에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구성 요소에 쓰이는 물질로 바뀌게 되죠. 가장 기본적인 단백질 그 구성 요소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산은 마찬가지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외막에 그 성분이 거의 다 지방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외막은 또 무엇이 되냐면 호르몬의 수용체예요. 호르몬의 수용체라는 건 탄수화물 포도당이 들어올 때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얘가 혼자서 못 들어오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포도당이. 그때 인슐린이 세포 외막에 대해서 신호를 보낼 때 세포 외막이 그 신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 대사에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서 인슐린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정상적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지방산을 영양으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논문들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가설들이 나오고, 실제로 가설이 아니고 또 증명이 된 것들은 지방은 아무 죄가 없다예요. 우리가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을 나누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도 불포화 지방대로의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포화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세밀하게 들어가면 지방 이야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 6, 9의 비율,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비율을 얼만큼 우리가 맞춰서 잘 섭취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방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트랜스 지방,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거나 우리 몸 구성 요소에 쓰이지 못하고 독성 물질로 쌓이게 되는 트랜스 지방, 예를 들어서 마간이라든가 쇼트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식용유 중에서도 해바라기 씨유나 포도 씨유, 카놀라유, 콩으로 만든 일반적인 식용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세포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에너지 대사에 쓰이기도 한다. 에너지 대사에 쓰일 때 가장 먼저 쓰이는 게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이 되겠죠. 그런데 순수하게 따지면 포도당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해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으로 대사하지 못하게 되면 뭐가 그 역할을 대체할까요? 지방이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휘발유로 따진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포도당은 일반유예요. 찌꺼기가 가장 남지 않고 깨끗하게 타는 고급 휘발유가 뭘까요? 사실은 지방이에요. 네, 지방. 그러니까 그리고 단백질은 에너지 대사로 쓰이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가장 여기서 대사로 쓰이고서도 노폐물과 찌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1차적으로는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를 이루는 기본적인 거라면 비타민, 미네랄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얘들은 조효소로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로 쓰일 때 포도당이 들어갔는데 바로 쓰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려면 라이터로 불을 켜야 될 때 부싯돌이 필요하잖아요. 부싯돌처럼 불꽃을 튀겨주는 아이가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족하고 포도당,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게 현대인들의 식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부족해서 포도당은 넘쳐나는데 얘들이 세포 안에 들어서 잘 터져주질 않으니까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내 몸에 포도당이 많이 남게 되고, 당이 많이 남게 되면 염증 물질이니까 당은 혈관에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게 하고, 그 콜레스테롤이 또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검사상 수치상으로 치면은 뭐 고지혈증이 나오고, 뭐 그 콜레스테롤이 또 혈관을 막게 되니까 결국에 막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염증 때문에 그런 거지, 포도당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먹은 만큼 잘 태워주려면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얘들이 하는 역할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얘네들이 다 합쳐져서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죠. 미토콘드리아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영양과, 이런 영양과 조효소들이 합치시고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데드리프트하고 하체 근육 쓰고 근육을 움직일 때 결국엔 그 힘은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포가 만들어내요.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여야 운동을 해도 그 근육이 잘 발달이 되고 더 많은 에너지로 더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무거운 거 못 들고 더 체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트레이닝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좋지만
영양을 어떻게 공급해서 이 사람이 A와 B라는 사람이 같은 조건에서도 더 효율을,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느냐, 건강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영양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 물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한 양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대량 영양소, 얘들을 미량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결국엔 영양 결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섭취가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는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왜? 환경의 문제 때문에.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지금처럼 모든 것이 손에 내가 의지만 있으면 쥘 만큼 모든 게 발달되지 않았을 시기에는 모든 게 수동적이고 노동적이었잖아요. 그만큼 환경도 덜 오염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공기나 우리의 환경도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그렇게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채소를 하나 사 먹더라도 좀 건강한 이런 미량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지만, 요즘은 마트에 가서 이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채소를 사 먹어도 일단 그 채소가 인위적으로 재배되면서 비료와 살충제와 농약에 의해서 재배된 거라는 거죠. 비옥한 땅에서 무엇을 먹고 이 채소가 자라나고 과일이 자라나느냐가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인데, 결국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비료의 산성화된 땅에서 비료의 성분을 먹고 똑같은 채소와 야채를 먹고 있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자체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른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쭉 식생활을 해왔더니,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에 생기지 않았던 질병들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한테 많은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질병들, 다 이런 영향에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건강관리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상태를 거쳐서 우리 몸은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세포가. 그래서 이제 유해 요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식이나 과한 운동이나 오염된 음식, 음주, 흡연, 약물, 환경 독소, 바이러스 등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조심해서 될 것도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한 운동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그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세포가 산소와 만나서 이제 포도당이 에너지원이 폭발을 했을 때 노폐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엔진이 휘발유가 들어가고 엔진 안에서 산소와 만나서 폭발을 할 때 엔진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에너지 효율 따지잖아요. 몇 등급, 몇 등급. 예. 연비 좋은 차, 연비 안 좋은 차. 새 차일 땐 연비가 좋아. 왜? 엔진이 새 거니까 산소하고 얘가 만났을 때 터져도 깨끗하게 연소시키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매연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매연이 발생되듯이 우리 몸에서도 세포가,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면 매연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얼마큼 잘 제거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도 이 활성산소가, 매연이 연식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생기겠죠. 양은 똑같이 생기는데 처리 과정이 안 좋아지겠죠. 왜? 매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엔진도 청소를 하고 오일도 제때 갈아준 차는 상관이 없지만, 관리가 잘 안 된 차는 엔진 실린더 내벽 안에 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낄 거고, 그 개통에도 많이 낄 거고, 그러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거고,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사실은 기름을 더 먹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 사람 몸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제거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내 몸에 쌓이면 남들보다 많이 먹어도 에너지는 적게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단지 몸무게로만, 당신이 지금 80kg니까 55kg까지 우리 빼야 돼. 라고 해서 영양은 공급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둘째예요. 일단 탈수를 시키든 뭘 하든 55kg까지 빼야 되니까. 결국엔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운동은 우리가 왜 하는 건가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55kg까지 뺐는데 몸은 죽겠어. 그러니까 살은 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해지면서 빠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산화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생성 시 필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매연 나오듯이. 우리 혈관 안에, 혈액 안에. 얘들이 누굴 공격한다? 다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활성산소가 세포들을 공격해요. 네, 우리 몸에. 그래서 자동차 연료 발생, 뭐 이런 거죠. 불완전 연소가 생기고, 사람도 점점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게 더 많아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그 산소에서 활성산소가 아닌 정상적인 산소에서는 전자가 2개예요. 전자 2개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자 2개가.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활성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가 뺏기게 돼요. 뺏기게 되니까 불안정해지거든요. 이 불안정해진 게 우리 몸에 독성으로 작용을 해서 누구를 공격한다?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뭐다? 아까 우리 항산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산화 물질은 대부분 뭐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 필요한 미량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에 속합니다. 네. 셀레늄이나 아연이나 구리나 또는 비타민들인 거예요. 또 우리 몸 자체에서 간에서 만들어진 해독물질인 글루타치온이라든가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이러한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로 쓰이는 것들이에요. 과일로 치면은 이제 새콤하고 이런 신맛이 나는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하나를 딱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C를 딱 먹어요. 그럼 비타민 C가 얘한테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활성산소를 정상산소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몸에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데 그래서 먹었던 비타민 C가 전자를 하나 뺏겼으니까 비타민 C는 불안정해져야 하는 중이죠. 비타민 C와 만났던 전자는 불안정해지죠. 그럼 얘를 또 얘한테 전자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먹냐면 코엔자임 Q10을 먹고, 그럼 코엔자임 Q10이 비타민 C한테 줬다고 치자고요. 그럼 코엔자임 Q10도 하나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또 줘야 돼요? 비타민 E가 또 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줘야 돼요? 글루타치온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알파리포산. 5가지의 항산화제가 사이클을 이루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얘들이 사이클을 이뤘기 때문에 주구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C나 얘네들이 계속 투입이 된다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쁘냐? 아니요. 우리 몸에서 0%가 되면 안 돼요. 왜? 세포도 공격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나쁜 바이러스들도 얘들이 공격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서 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얘는 너무 과하면 좋은 것들도 공격하게 되니까 적정량 필요한 거예요. 활성산소도. 2% 미만이 되면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왜 2%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도 하고 해서 우리 몸에서 세포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등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운동선수라든가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정상적인 체중보다 굉장히 오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뭘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아. 세포가 그만큼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운동량으로 조져가지고 살을 빼야 될 게 아니라 뭘까요? 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까요? 아니죠. 꾸준히 투입해주고, 꾸준히 섭취해주고, 꾸준히 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일반인들이 이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선생님들은 이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레이닝이, 영양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건강, 세포 에너지 대사가 좋지 않으신 분이 어느 날 고중량으로 스쿼트를 오늘 하체하는 날이야. 막 죽여서 런지 시키고 막 스쿼트 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한 시간 반을 하체로만 끝내버렸네.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생기겠죠. 근데 그 처리 능력은 더 떨어지겠죠. 얘가 누굴 공격할까요? 여기서 만들어진 활성산소가 이 사람의 몸을 공격하는 거죠. 회복하면서 근육이 성장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고 공격만 당하는 거야. 내 운동,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뭐가 나와요? 콜라색 소변이 확 나와. 바로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입원해야 돼요. 네. 핵문근융해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육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세포들이 공격을 당해서. 그러면서 신장이 동시에 뻐그러져.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간도 데미지 엄청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망가질 때 얘들은 활성산소들은 무차별적인 공격을 해요. 세포에 대해서. 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조직 어디에서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 게 히스토리를 갖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세포, DNA가 구조가 변하는 게 뭐냐면 암이에요.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한 항암 물질이나 방사선을 통해서 스스로 죽지 않기 때문에 외부적인 암보다 더 센 놈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선택적으로 암만 죽이면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아직 병들지 않은 조직까지도 같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발달이 돼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들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자, 아무튼 자, 이러한 상태. 그래서 건강한 세포가 되려면 부족한 영양과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우리가 영양을 종합영양제든 어떤 형태로든 섭취를 해서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영양제는 약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약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야 될 것들이 환경에 의해서 섭취가 불가능하니, 그죠? 그 음식에 있는 성분들, 미량영양소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강제로라도 섭취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세포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세포 안에는 소포체, 리소점, 중심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골지체, 리보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핵이 있고,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대부분 우리는 에너지 대사를 하게 되죠. 이 안에 이제 DNA 구조가 이제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DNA 구조가. 그래서 세포를 위한 보호를 위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게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강하거나 건강해도 건강을 더 오랜 시간 내가 나이 먹는 거 노화를 방지하고 유지하고 싶다 하면 기본적인 영양제들은 드셔야 돼요. 항산화제 위주로 된 영양제들을 꾸준히 드셔야 돼요. 꼭 운동 활동에서만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극심한 정신적인 노동이나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에너지 쪽에서 활성산소를 분비해내거든요.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세포 본연의 기능을 유지를 위해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과 지방, 오메가3나 6, 9 등을 비율을 맞춰서 드시는 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저거 한 번만 클릭해 줄래요? 예. 그래서 이 세포가 아까 DNA 구조가 변해서 결국에는 암으로 발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화가 되거든요. 진화는 아니지. 나쁜 쪽이니까. 그래서 세포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 자멸이라는 걸 에이팝토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가포식, 오토파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세포 자멸, 사멸이라고 하는데 예정된 죽음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내장기관 중에서는 이 교환 주기가 가장 빠른 기관이 어딜까요? 위예요, 위.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기관마다 그 기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기 활동 다 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스스로. 죽었을 때 얘들이 분해가 되기 시작해요. 네. 죽은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분해가 딱 될 때 뭐가 필요해요? 아까 우리가 먹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분해시킬 때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얘들이 분해가 되면 찌꺼기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다시 뭐예요? 새로운 세포를 재구성해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또 아까 우리가 먹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나서 새살이 돋고 상처가 잘 안 물게 하려면 결국엔 죽은 세포가 그 자리에 뭐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운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깊은 상처가 나거나 상처가 빨리 재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가 필요한 거라는 거죠. 후시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세포는 이래야 우리가 태어나서 80세까지 산다 그러면 80세까지 사는 동안에 이 세포가 죽고 살고 죽고 새로 만들어 죽고 살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야 얘들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뭐가 빨리 오는 걸까요? 노화가 빨리 오는 거고 건강이 빨리 오는 거예요. 건강이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이 빨리 무너지지 않고 노화를 최대한 내가 예정된 노화보다도 더 빨리 오지 않더라도 예정된 노화 대응 만큼만 살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포를 위한. 그 다음에 세포 자체가 자가포식이라는 역할을 해요. 자가포식은 뭐냐면 세포가 지금 막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또 환경에 의해서 얘가 고장이 좀 났어. 안에서. 그럼 얘가 스스로 고쳐요. 뭐요? 고장난 애를 먹어서 분해를 해서 세포 안에서요. 그래서 다시 그 먹은 걸로 다시 얘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얘는 세포 자체가 죽는 거고 얘는 뭐야? 세포가 세포 스스로를 클린하게 만드는 작업인 거예요. 그때도 뭐가 필요해요? 미네랄과 비타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포식을 열심히 하면서 수명이 닿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세포 자멸, 세포 사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해서 이런 스스로 클린하게 만드는 거나 세포 자멸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가 안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DNA 구조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암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봐요. 뭐 몇 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도 얘기하니까 의사님들이 하는 얘기니까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갑자기 확 더 번진다거나 어디 한 군데 수술하고 났는데 또 옮겨서 다른 데 암이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포가 망가지는 환경이 어느 한 세포만 망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어디만 더 빨리 암세포로 발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세포들은 건강한 상태였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암 치료하는 과정 중에 다른 쪽으로 전이가 된다거나 그런 과정을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 전체적으로 세포가 망가져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완전히 건강한 DNA 구조가 세포들이 변해서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이 암세포들이 뭘로 대사작용을 할까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가 필요한 미네랄이나 영양소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암세포한테는 걔들은 적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들은 이용해서 대사를 할 거예요, 암세포들은? 당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과일도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당이 많은 과일은 독약과 비슷해요. 암 환자들은. 과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탕,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포도당, 과도하다면 암 치료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걔들을 통해서 얘가 대사작용을 하니까 더 빨리 확산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항암 치료도 그렇고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이 어떤 거냐면 아사시키는 거예요. 당 대사를 하지 못하게 주류관을 묶어버린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대사가 안 되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먹는 거에서 또한 당을 조심해서 먹으면서 암세포에게 당을 우리가 넣어주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 암세포가 만들어지기까 어느 날 병원 가서 진단받았는데 암이야. 근데 그 전부터 내가 알건 모르건 내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한 스토리가 있겠죠. 환경에 의해서건 먹는 거에 의해서건. 이게 얼마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히스토리, 긴 시간의 히스토리를 거쳐서 어느 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을 이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왜 암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유가 없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그동안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요? 사실은 공기겠죠. 공기 제외하고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방독면 쓰고 다닐 거야. 먹는 거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다 그런 영양소들 다 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양소들을 못 먹어요, 현대인들은. 끼케봐야 너무 바쁘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네? 당 가득 들어있는 라떼에다가 시럽 잔뜩 넣어서 먹고, 응?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포가 망가지죠. 편의점 음식은 사실은 저는 음식 맛을 낸 화공약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어떠한 내가 케어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걸로 내가 힘들다면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는 무엇인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 세포 자멸이나 사멸을 하고 자가 포식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영양소이다. 그래서 자가 포식을 활성화하는 것. 그러니까 세포가 클린하게 자기 정화작용을 계속 시키는 건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 될 수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꼭 16대 8 지킬 필요는 없어요. 공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연구 결과 16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가 포식이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16대 8을 그래서 권유하는 거기는 하죠. 왜 그러냐면 고장이 났는데 고장이 난 애를 누군가 세포 안에서 인식하고 걔를 먹어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아침 먹고 간식, 점심 먹고 간식, 저녁 먹고 곱창에 소주, 그리고 해장이 되니까 컵라면 하나 먹고 전자레인지에 만두 돌려서 먹고 그리고 자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매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에너지 당이 가득 차 있고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세포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죠. 에너지를 다 쓰고 다 쓰고 배가 고파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야 또 그걸 또 쓸 텐데 아직 아까 먹은 것도 다 쓰지 못해서 세포 안에는 당이 가득하다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난 애를 굳이 안에서 얘를 먹으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요. 그러니까 크린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 자체에. 자정작용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권유하는데 꼭 16대 8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 정도 지켜주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굳이 새끼를 챙겨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고 다음날 아침을 굶고 점심부터 식사를 한다. 그래서 낮 동안 식사를 한다. 그리고 다시 해가 지면 저녁부터는 저녁 일찍 먹지 않는다와 저녁에 자기 직전까지 먹고 낮에 쌩쌩이 굶는다와 똑같은 간헐적 단식이지만 어떤 게 더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우리 몸은 광주기로 움직여요. 생리적인 작용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를 쓰는 호르몬들이 나오고 소화효소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낮 동안 활성화되어 있어요. 낮 시간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 에너지 많이 섭취하고 쓰고 그리고 해가 지면 이런 것들이 서서히 줄어요. 세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줄을 때 음식이 들어가면 그 음식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간헐적 단식이라도 앞에 한 부분과 뒤에 한 부분은 똑같은 시간을 지켰지만 효과의 차이가 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과다한 섭취도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적당한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를 적당히 만들어내야 돼요. 적당히 만들어내고 항산화제를 통해서 적당히 해치우고 나머지는 우리 몸에서 면역으로 쓰이게끔 만드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은 온전한 휴식이기 때문에 이 휴식 동안 에너지도 재충전이 되고 낮 동안 열심히 움직였던 우리의 각종 세포들이 쉬는 시간이 됐어요. 내장기관은 언제 쉬냐고. 응? 매 낮에 그렇게 맨날 먹고 자기 직전까지 먹는데 얘는 나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힘들죠. 얘 누군가 계속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쉴 땐 쉬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포와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 이렇게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는 운동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영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또 이제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이걸 알게 된다. 결국엔 영향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영향을 미치는 거다? 세포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운동을 많이 선생님들 가르쳐 보셨지만 제일 먼저 운동은 나한테 배울 수 있지만 식단은 누가 지켜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그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고려해서 잘 제공을 하고 식단 제공하고 운동도 고려해서 잘 해줬는데 누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른 결과가 나오고 누구는 생각보다 변화가 없어.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는 본인의 의지인 거예요. 돈 내고 선생님들한테 운동을 배우면서 모든 걸 선생님한테 맡겨버리시는 분들, 자기가 지킬 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엔 누구 탓을 해요? 트레이너 탓을 한다는 거죠. 그런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모든 문제는 우리들한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사실 누구로부터 발생이 됐을까요? 나로부터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많은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도 있지만 나로 인해서 생긴 나의 건강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에서 클라이언트들한테 인지시켜주는 것, 알아먹든 알아먹지 못하든
인지시켜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들의 방향으로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적셔 와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제공하는 대로 따르고 믿고 따르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알아야 그런 테크닉을 적시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